안녕하세요, DK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항식의 사칙 연산 중 나눗셈을 보고 있습니다. 다항식의 나눗셈과 관련한 여러 방법 중 지금은 항등식을 이용한 방법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항등식이 어떤 것이고 풀이 방법을 미정계수법이라고 한다는 것과 미정계수법에는 계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항등식의 풀이 방법을 이용해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항등식에서 계수를 구할 때 가장 먼저 할 것은 두 가지 미정계수법 중 무엇을 쓸 것인지 찾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어떤 경우에 계수비교법을 쓰고 어떤 경우에 수치대입법을 쓸까요? 이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화면처럼 전개가 가능할 때 계수비교법을 이용합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우선 계수비교법이 가능한지를 봅니다. 몇 가지 문제의 형태에서는 수치대입법을 씁니다. 하나는 특정 수를 대입하면 일부 항이 0이 되는 경우이고 차수가 너무 높아 전개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우선 첫 번째 경우를 다음 예시를 통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계수비교법으로 풀려면 우변을 전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fx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전개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fx가 2차식이고 2차 항의 개수가 1임을 이용해서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놓고 전개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지수가 pq뿐만 아니라 a, b도 생겨 더 복잡해지기만 합니다. 그런데 식을 보면 우변에서 x에 1 또는 마이너스 2를 넣으면 fx 앞을 0으로 만들어 이 항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이 훨씬 쉬워지겠죠. 이렇게 특정 수를 대입해 일부 항을 없앨 수 있는 문제는 수치 대입법으로 풉니다. 실제 풀이를 보면 다음과 같이 x에 1과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각각의 식을 정리하고 두 식을 연립해서 p와 q를 구합니다. 다음으로 차수가 너무 높은 경우입니다. 차수가 높으면 전개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겠죠. 다음 예시를 보겠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전개해서 푼다면 좌변을 전개해야 하는데 5승을 한 괄호를 풀기는 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실제로 문제를 만든 사람도 이것을 계수비교법으로 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수치대입법으로 가장 적당한 수를 찾아야 하는데요. 우변에서 x에 1을 대입하면 문제에서 구하는 식이 만들어지는 것이 보이나요? 그럼 좌변에도 x에 1을 대입하고 정리하면 구하는 식의 값이 2의 5승, 즉 32임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항등식을 이용해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겠습니다. 나눗셈에서 항등식을 이용할 수 있는 이유는 전 시간에도 말했듯이 나눗셈을 나타내는 식 a는 bq 더하기 r이 항등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 볼 다항식의 나눗셈, 다음 시간에 볼 나머지 정리 모두에 a는 bq 플러스 r이 항등식이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 미정계수법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이용할까요? 결론적으로 다항식의 나눗셈은 대부분 계수비교법을 많이 쓰지만 앞에서 말한 상황, 즉 특정 수를 대입하면 일부 항이 0이 되는 경우와 차수가 너무 높은 경우는 수치대입법을 씁니다. 나머지 정리는 모두 수치대입법을 씁니다. 이제 항등식을 이용해 나눗셈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는 나눗셈식이지만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차수에 대한 조건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식에 익숙해져야 하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를 b로 나누면 몫이 q이고 나머지가 r이다. r의 차수는 b의 차수보다 작다. 이 문장은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다음 예를 통해 항등식이 어떻게 나눗셈에 적용되는지 보겠습니다. 이 식을 보면 나눠지는 식에도 나머지에도 미지수가 있고 목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직접 나누기나 조립제법을 쓸 수 없겠죠. 이런 경우 사용하는 것이 항등식을 이용한 나눗셈입니다. 이제 앞에서 말한 나눗셈식에 대입하여 써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목을 모르니 전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눗셈을 할 때 모르는 식을 유추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나눠지는 식은 3차식이고 나누는 식은 2차식입니다. 그러면 목은 몇 차식일까요? 1차식이어야겠죠. 그리고 1차식의 개수도 미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누는 식의 x제곱과 목의 1차항을 곱해 좌변에 x의 3승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목의 1차항의 개수는 1입니다.
이제 목을 x 플러스 p라고 하겠습니다. p 역시 모르는 수입니다. 이제 식을 다시 쓰면 전개가 가능합니다. 우변을 전개하여 동류항끼리 묶은 후 좌변과 우변의 동류항을 비교하면 p가 마이너스 2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a와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예시는 개수 비교법을 이용한 것입니다. 한 가지 예제를 더 보겠습니다. 이번 예제는 나머지를 구해야 하는 경우네요. 나머지 식의 모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머지를 어떻게 쓸지 유추해야 합니다. 나누는 식이 2차식입니다. 나머지 식은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낮아야 하기 때문에 1차식 이하입니다. 이를 대표할 수 있는 ax 플러스 b라 쓰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a는 0이 돼서 1차식이 아닌 상수가 돼도 됩니다. 나머지가 2차식보다 작으면 된다고 했지 꼭 1차식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우선 나눗셈을 나타내는 식으로 써보겠습니다. 지금 예제는 개수비교법보다 수치대입법이 더 편한 것이 보이나요? 여기서 qx가 무엇이 될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x에 마이너스 1과 2를 대입하면 나누는 식이 0이 돼서 qx와 함께 사라집니다. 또 x에 두 개의 수를 대입했으니 두 개의 식을 만들 수 있고 이 두 식을 연립해서 풀면 나머지의 a와 b 두 개의 문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치대입법으로 문제를 풉니다. 실제로 두 수를 대입하고 식을 정리하면 화면과 같이 연립방정식이 됩니다. 그리고 a와 b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답을 쓸 때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문제 어디에도 a와 b를 구하라고 써 있지 않은데 우리가 임의로 만든 a와 b의 값을 답으로 쓰면 안 되죠. 그래서 답은 문제에서 요구한 것처럼 나머지가 9라고 써줘야 합니다. 이번 예시는 수치대입법을 이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예제를 통해 정리해보면 항등식을 이용해 나눗셈을 할 때 모르는 식의 유추가 필요합니다. 보통의 경우 목이나 나머지 식을 유추합니다. 목을 유추할 때는 나눠지는 식의 차수, 나누는 식의 차수를 비교해 목의 차수를 구합니다. 그리고 우선 찾을 수 있는 개수를 찾습니다. 문자가 적을수록 계산이 쉽기 때문입니다. 보통 최고차항의 개수는 쉽게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머지 식의 경우는 나머지의 차수가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작다는 것을 이용합니다. 나누는 식이 1차식이면 나머지는 상수, 나누는 식이 2차식이면 나머지는 1차식 이하, 나누는 식이 3차식이면 나머지는 2차식 이하입니다. 이렇게 식을 유추해서 문제에 적어주는데 문제에서 나오지 않은 문자를 이용해 식을 만듭니다. 문제에서 A, B, C 등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면 보통 유추한 식에는 PQR 등을 씁니다. 반대로 문제에서 PQR 등을 사용하고 있으면 유추한 식에서는 A, B, C 등을 씁니다. 나중에 답을 쓸 때는 우리가 만든 문자는 없애고 문제에서 원하는 형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나눗셈을 나타내는 식을 쓸 때 어떤 경우는 RX 또 어떤 때는 R로만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RX의 의미는 X에 관한 다항식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나머지가 상수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식에 X가 나오지 않겠죠. 이런 경우 그냥 R로 씁니다. 나머지가 X에 관한 식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때는 RX로 씁니다. 이것은 A, B, Q 등 다른 식의 경우도 적용됩니다. 물론 식을 간단히 표현하기 위해 모든 식들에서 X를 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A는 BQ 플러스 R과 같은 경우입니다. 항등식을 이용한 나눗셈의 풀이 방법을 적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은 나눗셈이기 때문에 A는 BQ 플러스 R의 식을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적어보면 개수비교법이 좋을지 수치대입법이 좋을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모르는 식의 유추가 필요하면 앞에서 본 방법을 이용합니다. 많이 익숙해지면 첫 번째 단계는 필요 없고 바로 적당한 풀이 방법을 찾아 모르는 식을 유추하고 A는 BQ 플러스 R의 식에 대입해서 풉니다. 푸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배운 미정계수법의 풀이 방법을 이용합니다. 답을 적을 때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형식으로 적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번 시간은 다항식의 나눗셈을 위해 항등식의 풀이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정리와 이를 확장한 인수 정리를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DK였습니다.